얼마 전 경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행안부 경찰국 설치,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 기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경찰 개혁에 실질적 효력이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철학에 맞춰 법을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과연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은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아니, 중립적일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헌법으로 뒷받침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찰 개혁에 대해 서울대학교 홍준영 명예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의 독립과 국가경찰과의 상호 역할 분담 및 보완 관계의 설정,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정보경찰의 폐지, 경찰대의 폐지 또는 경찰 임용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개혁 의제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 밀착 지원 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 국가경찰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과 인력을 남기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그리고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원 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국적 수사 업무, 외사 업무, 대테러 업무 등을 국가경찰 사무로 정한 것 이외에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권한의 분산과 자치분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 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의 실질적 보강, 그리고 국가경찰과의 임무 관할 및 역할 분담은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증거 기반의 제도 정책 설계에 따라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으로 중첩 병존하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지난번 이태원 헬로윈 참사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위급 비상 상황에서의 적기 대응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양자 간 역할 분담이나 그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찰 역할에 대한 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상 그 고유한 경찰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와 조직을 갖추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경찰답게 유능하고 민첩한 경찰로 재탄생시키는 일은 이제 과도한 예산, 인력의 소요라든가 옥상옥 우려만으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역시 경찰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그 수장의 사퇴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간신히 출범을 했지만 여전히 그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과 분리해야 한다든가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거나 경찰 옴부드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를 포함해서요. 현장 인권상담센터의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 녹음 확대, 외모권 보장 등 인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과 함께 경찰의 불송치 처분 관련 문제점, 경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통제, 경찰의 권한 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을 접수 처리할 경찰 옴부드맨의 설치 방안 등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공통 분모로 해서 그 권한 범위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임면 추천 해임 및 시정 요구권, 감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주요 정책, 법령, 예규 등 심의,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추가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총리실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정보국을 폐지하여 기능별로 분산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경찰대 존폐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 방안의 대부분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법률 수준, 즉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이죠. 경찰법 개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별도로 경찰에 관한 조항을 둬야 할지, 경찰 조항을 둔다면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참여형 민주적 통제에 관한 대원칙을 표명하고 국가경찰 외에 자치경찰의 설치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때그때 입법부의 구성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 정당의 정략적 또는 자의적인 제도 개폐가 시도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의 청문회에 나왔던 대부분의 경찰 관계자들은 책임 회피, 대답 회피, 본인을 모르겠다는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또 바뀌자 경찰은 집회 대응에 다시 강경 대응, 캡사이신, 곤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정부에 따라 바뀌는 태도에 권력에 춤춘다는 비판이 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1조의 내용을 다시 되새기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